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휴일인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동해와 삼척은 폭염경보가, 원주와 춘천, 강릉 등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으며 낮 기온이 원주 34.6도, 횡성 34.3도, 홍천이 34.2도까지 올랐고 체감온도는 35도를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또 철원과 양구, 홍천과 인제 등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려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늦은 밤까지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도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휴가 기간 강원권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24만 8천 대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하행선은 8월 1일에 가장 혼잡해 서울에서 양양 4시간 40분, 서울에서 강릉이 4시간 50분, 상행은 다음 날인 2일 양양에서 서울 4시간 5분, 강릉에서 서울이 5시간 15분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소형 자동차 전용 갓길 차로를 탄력적으로 개방하고 혼잡이 예상되는 졸음쉼터 5곳에 임시 화장실 55칸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피서철 동해안을 찾는 차량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강원으로 오는 관문인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늘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강원 남부로 교통량을 원활하게 분산하기 위해 두 고속도로를 잇는 원주 가평 고속도로 추진에 나섰습니다. 교통 분산뿐 아니라 지역 관광과 경기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들어오는 관문인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동해바다와 명산, 스키장을 즐기려는 차량들로 사시사철 주말마다 몸살을 앓는 곳입니다. 강원도가 교통량 분산을 위해 경기 가평에서 원주 구간 이 두 고속도로 연결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원주 가평 고속도로로 최근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했습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서울 양양고속도로 설악 IC 부근에서 광주 원주고속도로 신평 분기점까지 왕복 4차로 46km 구간 노선입니다. 사업비는 대략 3조 원, 비용은 만만치 않지만 하루 3만 대가량의 차량이 이동하면서 수도권에서 강원을 찾는 인파가 강원 남북으로 수월하게 분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국 시도별 도로망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가 사업성을 검토해 이르면 오는 9월 사업 추진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원주 가평 간 지성고속도로를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지금 건의가 되어 있고, 원주 가평고속도로 추진 소식에 당장 관심이 쏠리는 건 원주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 지역에 오는 창구가 하나 더 열리면 지역 관광과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강원 남부권에서 수도권 동북부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추가가 됩니다. 기업의 물류 선택지가 확대되고 관광객의 접근성도 개선돼 지역 간 교류와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강원도 사전 타당성 분석 결과 원주 가평고속도로의 비용 대비 편익은 0.72로 막 착공에 들어간 제천 영월고속도로보다 사업성이 높은 데다 앞서 송기현 국회의원과 도로공사 간 사전 협의가 진행되기도 했던 만큼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강원도는 2035년까지 추진되는 영월 삼척 고속도로 역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강릉 경포를 비롯한 주요 해수욕장이 야간 입수를 허용하며 피서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해변 공연과 축제 같은 다채로운 행사도 잇따라 열리는데요. 한여름밤 동해안 해수욕장에 이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 강릉 경포 해변, 어둑해진 해변을 조명이 환하게 밝힙니다. 밤낮 없는 찜통 더위를 피해 야간 입수에 나선 사람들.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맡긴 채 둥둥 떠 있다 보면 더위가 한풀 꺾입니다. 더위도 가고 여기 일부러 왔어요. 밤에 한다고 해서.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백사장에 마련된 무대에선 버스킹 공연이 펼쳐집니다. 음악과 어우러진 밤바다의 분위기를 즐기며 후텁지근한 날씨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봅니다. 사랑은 딸하고요. 이제 아들도 왔는데 이제 저녁 되니까 선선해지니까 이제 버스킹 보면서 더 기분도 좋고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강원도 주요 해변이 야간 개장에 돌입했습니다. 강릉 경포 해변은 8월 8일까지, 속초 해변은 8월 12일까지, 양양 낙산 해변은 주말과 성수기를 중심으로 밤에도 해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밤을 수놓을 다채로운 축제도 곳곳에서 잇따라 펼쳐집니다. 신나는 클럽 음악 등을 즐기는 경포 페스티벌이 30일에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양양 낙산과 속초는 31일부터 축제가 열립니다. 또 속초 해변의 경우 백사장의 70m 너비에 그리는 미디어 아트 전시도 함께 열립니다. 올여름 해수욕장은 이르면 8월 중순부터 늦게는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폐장합니다. 삼척과 동해 그리고 고성은 아야진을 제외한 나머지 해변이 8월 17일까지, 강릉과 속초 양양은 8월 23일까지 운영되며 고성 아야진은 31일까지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무더위 속 동해안에선 순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고성 거진읍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10대 형제가 물에 빠져 아버지와 군인 2명이 구조를 시도했고 형제와 아버지는 무사히 빠져나왔으나 군인 2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오후 4시쯤 고성 주강면 가진항 인근에서는 20대 남성이 스노클링을 하다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도내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로 1,264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기금은 친환경 청정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지자체 추진사업비 874억 원과 도하모 유역 수질 개선 사업비 390억 원으로 정부 검토와 국회 예산안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 상류 지역 주민들이 겪는 각종 규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수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춘천시가 오늘 부산 영화의 전당 한해 연극장에서 열린 제44회 대한민국 연극제 폐막식에 참가해 회기를 전달받고 내년도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연극제는 전국 시도 대표 극단 경연과 학술 교류 행사를 여는 연극축제로 매년 개최지를 순회하며 지역 공연예술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45회 대한민국 연극제는 내년 여름 한 달 동안 춘천문화예술회관과 축제극장 몸짓, 춘천 인형극장 등 춘천시 주요 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어제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 공연장에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소방 출동이 잇따랐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공연 전 쓰레기 화재 1건과 화장실 고립 구조 1건이 신고돼 출동했고 공연 중에는 탈진으로 30대 남성 1명과 넘어져 부상을 입은 50대 여성 1명을 병원에 이송하는 등 모두 37건의 구급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구급 신고자 대부분은 어지럼증과 복통 등을 호소했으며 병원으로 옮긴 2명 외에 35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강원도 어선들의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에 따르면 7월 21일을 기준으로 올해 오징어 누적 어획량은 68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55톤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방어의 경우 올해 누적량은 85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1톤에 약 1.6배로 올랐고 보거의 어획량은 올해 450톤으로 지난해 186톤에 비해 약 2.4배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강원 지역의 전체 어획량은 올해 2만 1,9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500여 톤보다 5천 톤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부지방 산림청이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벌채 사업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전후 토사 유출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지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예방시설과 배수관리, 사면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한 지역은 조사원의 안전 확보와 정밀 조사를 위해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인공지능 안정만 시스템을 활용해 실종 우려가 있던 노인을 신속하게 구조했습니다. 양구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17일 오후 2시 한반도섬 둘레길 주변에서 걸음이 불편한 노인을 발견한 뒤 AI 영상 분석 시스템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노인은 약 3시간 전부터 양구 중앙시장에서 한반도섬까지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고 관제센터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노인을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했습니다. 양구경찰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장민웅 주무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